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수능 시험장에 코로나19 증상별 유형에 따라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인 공유대학이 울산으로 확대돼 내년도 학생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그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조선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액화 저장 플랜트인 FLNG를 성공적으로 건조했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경남에서도 116개 시험장에서 3만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수험생들의 증상별 유형에 따라 별도 시험장이 꾸려지는 등 이번 수능 역시나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가운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증상이 없으면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동선을 구분해 놨습니다. 책상은 2m 간격으로 넓게 배치했고 대기 장소와 화장실도 따로 설치했습니다. 별도 시험실 감독관 2명은 장갑과 가운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모든 감독 교사나 또 우리 학생들의 교문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방호복을 착용해서 경남의 별도 시험장은 창원 3곳을 비롯해 양산과 김해 등 모두 10곳,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1곳도 설치했습니다. 일반 시험장 105곳에도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는 수험생을 위해 별도 시험실을 설치해 당황하지 말고 교실을 옮겨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지난해 책상 위에 설치했던 투명 칸막이는 사라지고 점심시간에만 책상용 종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방역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수험생은 편안하게 시험 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지역 고3 수험생 가운데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기간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경남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이나 학교로 연락해 시험장과 이동 방법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한편 수능 시험지가 어제 창원에 도착해 모 교육기관에서 수능 당일까지 보관하는데 경남에선 지난해보다 1,049명 늘어난 31,127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지역에 살게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핵심 사업인 USG 공유대학이 내년부터 울산으로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내년도 학생 모집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경남과 울산의 대학생들이 서로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첫 공유대학인 USG 전공 수업이 진행 중인 한 대학의 강의실입니다. 경남 5개 대학에서 모인 300명의 학생들로 각 대학의 수업도 들으면서 USG에서 복수 전공도 겸하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지 않고 기존 학과 공부만 했으면 몰랐을 프로그램들로 다루게 되었고요. 자신의 목표에 한 발뿐만 아니라 2발, 3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머물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USG 공유대학. 경남 단독으로 시작했지만 내년부턴 울산까지 참여해 외연을 더 넓혀나갑니다. 모집 인원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고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 에너지 등 전공도 2개가 더 늘어나 8개로 확대 구성됐습니다. 공유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울산대까지 모두 6곳으로 늘어나는데 65곳의 기업과 유관기관으로 취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양 지역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또 산업 육성에 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외연이 늘어난 만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USG 공유대학 학력 인증을 위한 규제 타파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초 계획대로 부산까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내년도 공유대학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가을 햇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보시면 7도, 진주와 의령은 3도 선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능 당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는 따뜻한 수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일까지 수험생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도, 밀양은 3도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창녕 17도, 밀양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산청은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7도, 합천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이 지나고 기온은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10여 년 동안 운영돼 왔던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MBC 경남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앞으로 3차례 이어갑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기까지 어떻게 추진돼 왔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이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인숙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란색 간판을 단 성매매 업소가 양쪽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1905년 마산항 개항 이후 생겨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11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 창원시가 이곳을 폐쇄하기 위해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이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폐쇄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약 400평 정도 규모의 한 성매매 업소를 창원시가 매입하면서 폐쇄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사들인 이 업소에는 지금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는데요. 창원시는 9,4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내년 1월까지 이곳을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소 철거를 강행한 것을 두고선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해야 될 일만 치중하다 보니까 남겨야 될 부분들, 다시 또 재디자인해야 되는 과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창원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를 이달 중으로 마치고 내년부터는 보상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고온 결정을 위해서 입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결정되면은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24년까지 그 공원 조성할. 번번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실패했던 창원시가 이번에는 완전히 폐쇄할 수 있을지 시의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2번째 규모의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액화 저장 플랜트인 FLNG를 성공적으로 건조했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길이 439m, 너비 65m, 축구장 4배 크기의 FLNG가 경남 거제 앞바다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랄술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액화한 뒤 저장 하역까지 가능합니다. 세계 2번째 규모의 바다 위 LNG 생산 공장입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5년여, 수주가는 3조 원으로 일반 LNG 선박 12척과 맞먹습니다.
코랄술 FLNG는 아프리카 최초의 심해용 FLNG로 앞으로 모잠비크 해상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하게 됩니다. Por ter facilitado a nossa deslocação até este local, permitindo que testemunhássemos este momento histórico para os nossos países. FLNG는 고도의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대형 FLNG 4척을 모두 건조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코랄술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범용 FLNG 등 다양한 선박의 수주 확대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공설 장례식장 개원 1주년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안 하늘공원에서 열립니다. LH 임대주택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의령 군수실에서 진행됩니다. 제3회 창원시 공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창원시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4분기 진주시 공유재산 심의회가 오늘 오후 3시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군이 성비위 공무원을 승진 후보자로 올린 데다 호봉도 승급해준 사실이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에 따르면 하동군 공무원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도 호봉이 승급됐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에도 3차례나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징계 사실이 처분 13개월 뒤 인사기록카드에 입력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고도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 승진 임용을 하는 등 명예퇴직자 7명에 대해 퇴직 제한 사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중동 최대 규모의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번 마케팅에는 T-50 개발에 참여한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은 FA-50 경공격기와 수리온 기동 헬기, LAH 소형 무장 헬기 등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엑스포 산업 융복합관 운영을 위해 차 관련 기업과 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국내외 150여 개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조기 신청하면 참가비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어제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이 국비 첫 7조 원 시대를 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에 포함된 경남도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은 6조 9,647억 원입니다. 여당에서는 부산의 전재수 국회의원이, 야당에서는 마산 하포구의 최영두 의원이 예결수의위원을 맡아 경남의 예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경기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관광명소를 연계한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경남의 전통시장 여행 상품은 하동 진주와 거제 통영 각 1박 2일 경로로 여행 상품 공식 판매 사이트를 통해 40% 할인 판매 중이며 유관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장 투어 상품을 더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수출상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무역사절을 함께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도시는 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함께 참여해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또 내년에는 현지의 부울경 연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지역 안내와 기업 홍보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어제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가 된 시민을 대상으로 거제형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거제 시민의 9.8%인 2만 3천여 명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25만 원어치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군의회에서 제기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두현 군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군 의원들에 대해선 행정과 의회 갈등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이 어제부터 보상 업무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원 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 편의 토지 69필지 가운데 1차분 25필지에 대한 보상 계획 열람 공고가 시작됐고 경계부 미분할 44필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후 보상에 들어갑니다. 창원 교도소 이전은 현 교도소를 폐쇄하고 마산해원구 내서 평성리에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지리산 통제 탐방로는 종주능선인 노고단에서 장터목, 천왕봉에서 치반목 구간을 비롯해 모두 25개 구간 125km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쫓아와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